저 원래 데이터를 만지는 시험자고요. 엔진 시험을 하고 시험자고, 그리고 이런 자리가 저한테는 되게 익숙치 않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어디 골방에 앉아가지고 데이터나 보고 이러는 게 제 일인데, 이렇게 와서 발표도 하라고 그러고, 특히 원래는 한 20분만 하면 되는데 한 사람이 또 안 오셔가지고 또 발표를 또 길게 해달라고. 기간지도 안 좋습니다, 제가 또. 그래서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게 익숙치 않기 때문에 발표가 서툴고 이제 발음이 또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내용들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발음이 그래서 발표가 좀 어눌하거나 이래도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리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JMP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무고장 조건에서 이제 필드 클레임을 분석하는, 어떻게 분석을 자동화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들 여기 있는 분들이 JMP를 잘 쓰실 거라고 생각하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JMP 자체로도 엄청난 툴이지만 JMP가 스크립트 기반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스크립트를 조금만 알게 되면 이거를 무궁무진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툴 외에도 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어떻게 제가 이제 이 안에서 어떻게 제 마음대로 커스텀 툴을 만들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프로그래머가 아니고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로서 여러 가지 툴을 많이 써봤지만 그때마다 이제 툴을 쓰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 느낄 겁니다. 뭐 이런 툴을 써서 이제 기능이 있으면 참 좋은데 쓰다 보면 요거는 내가 이렇게 좀 바꾸고 싶은데 이런 기능이 좀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거든요.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저도 뭐 엑셀에서 뭐 VBA를 쓰다든지 뭐 파이썬을 좀 쓴다든지 여러 것들을 많이 해봤지만 그때마다 그냥 일회성이었습니다. 한번 하고 발표하고 끝나고. 근데 이제 JMP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크립트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만 모디파이만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배포도 할 수 있고 좀만 튜닝을 하게 되면 모든 전처리가 이제 원격적으로 자동으로 다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거는 그럼 제가 어떻게 이거를 독학했는지에 대해서 저의 좀 노하우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JMP 기준 중에 이제 신뢰성 공학 쪽에 관련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앤 릴라이비티 있어가지고 그런 신뢰성 공학 쪽으로 수명 분포, 그러니까 필드에서 차가 이제 고장이 났는데 이런 어떤 분포를 갖게 되고 이런 분포를 통해서 어떻게 신뢰성 공학적으로 와이블 베타 값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동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자는 80%가 노가다고요. 80%가 재미없는 일입니다. 발표를 하게 되면 팀장님이라 이럽니다. 그래프 한 장 보여주고 이게 결과라고 얘기하면 뭐 했냐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그 백그라운드에는 엄청난 일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을 하시다 보면 분석을 하고 나면 하고 이제 그래프를 딱 보는 순간에 내 뭐 잘못했다.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되고요. 또 분석을 하다 보면 뭐 이제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이렇게 해볼까 해가지고 그럼 또 다시 이제 데이터 처리를 또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악마의 술래바퀴 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JMP의 장점이 나옵니다. JMP의 장점은 다들 써보셨겠지만 써보신 걸로 가정하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불러오면 바로 그래프 그립니다. 일단 그래프 빌더 가서 그냥 X축, Y축 넣고 데이터 필터 넣어가지고 필터링 막 하면서 데이터 쭉 봅니다. 데이터 쭉 보고 그럼 컬럼 스위처 넣어가지고 계속 애니메이션을 계속 돌려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부 시험을 하는 담당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데이터를 봅니다. 매일매일 보면 아침에 오면 버튼 하나 누르면 그래프 필터 딱 뜨고 애니메이션 돌아갑니다. 이렇게 5초 간격으로. 그럼 제가 5초마다 딱딱 데이터를 보고 뭐가 틀렸구나, 뭐가 이상하구나 하면 바로 이제 다음 조치를 취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돼 있고요. 보시면 그러면서 아이디어가 발현이 되면 이거 이렇게 해볼까 하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데이터 테이블에서부터 그래프 빌더까지 하는 모든 작업들이 JMP는 다 제 스크립트 기반으로 다 저장이 돼 있습니다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그것만 갖다가 복사해서
JS 파일에 붙여놓고 그것만 그냥 실행시키면 했던 작업을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데이터 처리할 수 있는 기간에 엄청 짧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분석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아까 재미없는 80% 시간이 50, 40, 20으로 쭉 줄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크립트 기반이기 때문에 JSL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툴을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까 뭐 SK 하이닉스 쪽에서 설명해 주셨고 그쪽에서 다양하게 잘 쓰고 있는 걸로는 신익주 이사님 통해서 이제 얘기 들었고요. 저도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우 코드지만 결국에는 노 코드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될 수 있고 그럼 노 코드 툴을 JMP가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JMP가 굉장히 유명한 장점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뭐 딱히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고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가르쳐주는 데도 없고 제 회사에서 제가 처음인가 맞나요? 처음 쓴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맨 땅에 헤딩을 했고요. 근데 소스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JMP 16 버전부터는 로그 윈도우 기능이 생겼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 테이블에서 그 펑션 기능이나 칼큘레이터 기능을 다 쓰게 되면 뭐 컬럼을 복사한다든가 이름을 바꾸든가 형식을 바꾸든가 데이터 뭐 포뮬라 기능을 넣어서 한다든가 다 하게 되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뭐 서메이션 한다든가 뭐 데비에이션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은 다 로그 윈도우 이렇게 다 남습니다. 그래서 갖다가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JMP의 주된 기능입니다. 뭐 그래픽 빌더를 쓴다든가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컨티뉴어스 핏을 한 다음에 데이터 값을 뽑는다든가 그 다음에 뭐 핏 모델 해가지고 프로파일 한 다음에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뭐 특정 분포에 따라서 값이 어떻게 범위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들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스크립트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픽 빌더로 하게 되면 제 손이 많이 떨리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로그 윈도우로 내가 데이터 처리했고 JMP 기능 써가지고 스크립트 해가지고 스크립트 저장하면 게임 끝입니다. 다 한 겁니다. 근데 나머지는 뭐냐? 두 개를 연결하는 거죠. 연결하고 화면 만들고 만들 툴 얘기하기서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프 스크립트 인덱스고 이거는 JMP 메뉴 맨 끝에 헬프에 가보시면 돼 있습니다. 메뉴에 돼 있고요. JSL 윈도우를 열어서 우클릭하시면 나옵니다.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이것도 눌러야 되네요. 이런 메뉴가 나오고요. 이 메뉴에 늘 쓸 수 있는 서브 메뉴들이 다 저장이 돼 있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겁니다. 바로 예제를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구조를 보시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여기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너무 많아요. 일일이 시간이 남으면 하루에 하나씩 뭐 해봐야겠다 하면 좀 좋은데 양이 좀 방대합니다. 그만큼 JMP의 JSL 기능이 플렉서블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 다음이 점프 into JMP 스크립팅 이 책이 있습니다. JSL을 공부하시려면 이 책을 원래 사야 되거든요. 근데 JMP에서 참 고맙게도 JMP 홈페이지에 이 해당 애드인이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그 책에 있는 예제의 챕터 1부터 챕터 12까지 쭉 있습니다. 요거 하시면 JSL 다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제가 이게 제일 독학하는데 요게 한 8알은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처음부터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어떻게 뭐 리스트를 만드는지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박스를 만들고 어떻게 로우 값들을 처리하고 리포트된 결과값에 변수를 추출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JMP 홈페이지 가시면 JMP 애드인이 다 있습니다. 애드인을 다 배포합니다. 그래서 그 애드인을 다운받으시면 메뉴 창에 이렇게 애드인이라고 뜨시는 거를 쓰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JMP 애드인 매니저가 있어요. 그 애드인 제공하는 것 중에 그래서 그 애드인 매니저를 죄송합니다. 애드인 매니저를 실행하면 이런 창이 뜨고요. 내가 다운로드한 애드인이 돼 있고 뭐 쓸지 말지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폴더를 누르시면 그 다운받은 애드인의 위치가 나와요. 그럼 애드인의 JS의 파일이 나옵니다. 그거 열어보시면 이게 어떻게 애드인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역설계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애드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계하게 되면 참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요거 예시는 초기에 JMP를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엑셀에서 불러오는 기능이 없었을 때는 엑셀에 있는 컨트롤 C에서 이제 테이블에 붙입니다. 그러면 맨 1번 행 컬럼 네임으로 올려야 돼요. 그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호이스트 하게 되면 1번에 있는 거를 위로 이제 헤더 이름으로 올리는 툴인데 보시면 1번 열을 선택한 다음에 걔를 각각의 로우에 있는 이름을 다 리스트 시킵니다. 리스트 시킨 다음에 그거를 엔게가 생기면 그 엔게를 포문으로 돌려가지고 그거를 하나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포문으로 돌려서 위에 컬럼 이름으로 쯔쯔쯔 바꾼 다음에 맨 1번째 컬럼을 지우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보시면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구나라고 역설계를 하게 되면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슬슬 이제 만지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예를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저희 자동차 쪽에서 이제 필드 클레임이 이제 저희 쪽으로 오게 되고요. 고맙습니다. 필드 클레임이 오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정비사들이 이제 입력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어떤 차며 어떤 시스템이고 어떤 부품이 고장났고 뭐 이제 쭈쭈쭈쭈 있는데 정비사들이 입력을 해주시다 보면 이제 오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스템 A인데 시스템 B라고 입력해주고 그걸 그대로 이제 분석하게 되면 이제 분석이 오류가 나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데이터가 이제 잘못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바꾸고 싶은 겁니다.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딱 받으면 그걸 바꾸고 싶은 게 바꾸면 태블릿 데이터 갖고 오면 데이터를 타블렛 해가지고 그 시스템에 잘못된 게 있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게 있는 거를 데이터 필터를 통해서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걔를 선택한 거를 다른 시스템에 있는 컬럼 박스를 만들어서 어떤 거 선택하면 얘를 가지고 루프를 돌려서 얘로 다 바꾸는 거죠. 이름을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분석을 진행하는 겁니다. 분석을 진행하면 이제 타블렛에 데이터 필터 기능을 넣어서 그냥 세이브 스크립트 하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내가 이런 기능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 거죠. 박스를 넣고 뭐 그거를 이제 익스프레션 기능을 넣고 이거를 어떤 앱을 해서 기능을 실행하라는 거 넣고 선택한 거를 어텐드 하고 그거를 뭐 폼을 넣어서 어떻게 컬럼으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한번 하게 되면 이제 스크립트 넣거나 아니면 좀 공부하시면 이제 이런 식의 스크립트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 만드는 거죠. 화면 만들어서 이제 뭐 아웃렛 박스에 리스트 박스 만들고 리스트 박스에 또 리스트 박스 만들어서 걔가 아까 만들어 놓은 타블렛이나 여기 집어넣고 컬럼 박스 여기다 집어넣고 선택하면 그 다음에 분석이 되게끔 하는 거.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 시스템에 보면은 444라는 변수를 A로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럼 444 클릭해서 A로 바꾸고 변경하기 누르면 A라는 시스템에 444가 들어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처음에 받으면 일일이 이제 데이터 테이블 상에서 눈 빠지게 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딱 보고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타블렛을 했고 이렇게 한 것만 한 번 보고 그냥 쓰레기로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 기록을 좀 갖고 있다가 공부 좀 해서 얽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하자마자 이런 파일을 만들어내게 된 이런 식으로 데이터 변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시스템 바꾸고 뭐 클레임 타입 바꾸고 부품 이름도 이제 천차만별이거든요. 익스맨이면 익스맨이 이그저스트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쭉 있는데 그거 다 바꾸는 앞으로 과제는 그런 걸 자동으로 하는 게 이제 제 과제죠.
그 다음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무고장 조건을 반영해서 필드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자동했는지에 대해서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거를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필드 데이터를 분석하는 뭐 QC나 이쪽에 관련된 분들은 뭐 잘 알겠지만 필드 데이터를 분석하는 주된 목적은 말 그대로 그냥 필드에 생긴 문제 개선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 발견된 거 왜 원인 찾고 개선하는 거 있지만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필드에 나가는 게 어느 분포를 갖고 있고 어디서 고장, 어느 시점에서 고장이 많이 나는지 그런 분포를 확인하고 어차피 제가 시험자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어느 조건을 가혹하게 해서 시험을 했을 때 어떤 대상 대비 가혹도가 얼마나 있는 대상 시험을 개발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엔지니어링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그 두 개를 짬뽕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개발 목표 보증 기간 내에 뭐 우리가 만약에 뭐 저희로 따지면 뭐 10년 10만 마일이다 그러면 10년 10만 마일에 우리가 목표를 하는 게 한 1%만 고장 나는 걸 원한다. 그러면 네가 얼마나 가혹하게 시험을 몇 시간에서 버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실력서 공학적인 이론을 넣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수명 분포입니다. 근데 업체에서 원래는 주는 게 맞는데 아시다시피 업체들도 이렇게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저희 거를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 저희가 시험도 개발해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열심히 하는데 필드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신뢰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따른 확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 데이터가 필요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이제 고장 나면 고장 난 데이터는 자세히 적혀 있는데 고장 나지 않은 것들 그런 거는 이제 판매된 날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가지고 신뢰성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JMP에서도 그 릴라이빌리티 포캐스트 기능이 있어가지고 날짜에 네노머 차트를 넣게 되면 뭐 날짜 기간으로 신뢰도가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의 생산을 했을 때 고장률이 얼마나 더 나올 것이고 필드 클린 비용이 얼마나 입력하게 되면 이 정도의 고장 비용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능이 자체적으로도 있지만 저희는 차기 때문에 특히 저는 좀 상용 차를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용차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 차종별로 운행하는 패턴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필터링하고 그 차들의 주행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추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추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고장을 반영해서 이제 와이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 쪽에서는 보통 수명 분석을 할 때 와이브 분석을 제일 많이 쓰고요. 와이브 분석하고 로그노멀을 제일 많이 쓰긴 하는데 우리 가장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와이브를 많이 쓰게 되고 와이브를 아시는가요? 잘 모르시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고장난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고장난 네 데이터입니다. 이게 고장난 데이터인데 고장난 데이터가 각각의 확률로 5%, 뭐 20% 이렇게 확률로 고장이 난 거고 났을 때 그때의 시간 X축이 시간입니다. 그러면 한 100시간의 고장난 확률은 한 60 몇 프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무고장의 데이터가 반영이 되게 되면 요 타점이 확률이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밑으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간이 이제 길어지게 되고 요 기울기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기울기에 따라서 이게 어떤 고장인지를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요 무고장 데이터가 얼마나 몇 대가 어느 분포로 분포되어 있냐고 내가 가정하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장 데이터는 주행 거리를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추정을 하게 됩니다. 추정하는 방법은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추정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문헌들에는 여러 기법이 있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다음과 같이 여러 기법, 이 기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분석하고자 하는 이 부품을 분석하고자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전체를 가지고 할 건지 이 분포의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할 건지 아니면 내 임의 구간을 내가 임의대로 잘라서 분포를 할 건지 해당 분포더라도 이 분포가 기간별로 1년, 뭐 6개월 단위로 어떻게 됐을 때 그 분포가 이제 각각 다를 거거든요. 그 각각의 큰일 났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답니다. 할 거 많은데 왠지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우 차트입니다. 플로우 차트는 제가 말씀드린 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자동화를 하려는 거고요. 결국에는 와이브 분석을 하는 게 요 무고장 기간 분포를 내가 선택을 하면 자동적으로 요 분석이 계속 이터레이션 될 수 있게 만든 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케이스는 말이 빨라지네요. 총 9가지 케이스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을 선정하게 되면 해당 기간에 있는 무고장 대수가 이제 산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아니면 고장 부품에 있는 그 기간만 분석하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임의에 맞게 설정하거나 그리고 해당 기간에 따른 분포가 고장 전체 데이터의 말 분포를 따를 건지 아니면 그 기간별로 잘라서 할 건지 아니면 뭐 중복 고장에 있는 것들은 일주행거리의 주행일수 곱하고 나머지 것들은 중복 고장 차량의 일주행 분포의 기울기를 분포해 가지고 그거를 랜덤으로 취득해 가지고 주행일수를 곱해서 주행일수를 분포를 구할지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빠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장 부품에 해당하는 판매 기간 동안에 무정 차량이 전체 고장 주행일수의 6개월 간격으로 주행거리 분포를 따를 때 와이브 분석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게 되면 아까 앞에 설명드린 대로 해봅니다. 해보면 다 기록에 남아요. 남으면 그거 갖고 와서 좀 모디파이 해가지고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장 대수를 선정하는 화면이고요. 이렇게 총 3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전체 고장. 그러면 밑에 보시면 이제 A 분포를 이렇게 따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택 부분 고장하게 되면 요 C에 해당됩니다. C에 해당되면 그때 판매 대수랑 제가 선택한 고장에 분석하고자 하는 고장 대수가 나오고 그거를 빼서 모형 대수고 요 기간이 언제인지 표시가 되겠고요. 마지막에 임의로 선택하게 되면 JMP에 이제 칼렌더 기능이 있어가지고 칼렌더 기능을 선택해서 날짜를 선택하면 그 기간에 맞는 대수를 찾아와가지고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분포고요. 분포는 전체 고장 분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 분포를 알면 제일 좋은데 요거를 모르기 때문에 요 분포가 요 전체 고장의 주행거리 분포에 추정할 것이다. 가정을 하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분포를 이렇게 띄우게 되고요. 그럼 저희가 기간을 그러면 여기에 띄는 결과값을 변수화할 수 있게 창에 띄우고요. 그래서 저희가 날짜를 선택하거나 여기서 아웃라이어들을 제거한다든가 해가지고 요 값이 바뀌게 되면 요 값을 키인해가지고 분석에 반영하게끔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데이터 된 기간으로 잘랐을 경우 이런 분포를 가정하게 되면 각각의 기간을 얼마로 할 건지에 선택을 해서 하게 되면 각 기간별로의 Y불에 대한 에타 값이랑 베타 값이 나오게 되고 추측 나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각각을 데이터 필터를 통해서 각각을 확인해서 원하는 값들을 맞는지 확인하고 다시 수정할 필요가 하게 되면 여기서 기입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 마지막에 이제 마일리지 일별 마일리지의 이제 사용일수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전체 고장을 플랫하게 되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사용일수의 사용일수의 주행거리면 이런 식의 선형 해결해서 대충 요 차량들은 다 그냥 요 기울기 분포를 따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를 이제 차종별로 하나씩 이제 브레이크다운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이제 패턴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용차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A, B 거점 왔다 갔다 하는 차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화가 보이는 겁니다. 보이네? 이거 쓰면 되겠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저장하고 돌리고 그러면 요 각각의 기울기 값을 다 이제 분포화 시키는 겁니다. 그 데이터 분포 값이 표시가 되고 그 값이 나오게 되고 그럼 아웃라인을 수정하거나 하는 거고요. 원래 이거를 하게 된 목적은 정비소에서 정비사가 이제 마일리지를 기입을 해주는데 0을 하나 더 넣든가 되게 되면 이제 엄청난 아웃라인과 마일리지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를 와이브 분석을 하게 되면 와이브 분석 값이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장난 주행거리가 만 개 고장이냐 안 고장에 따라서 이 기울기를 꼬리에서 이렇게 흔들기 때문에 와이브 분석 값이 완전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원래 그래서 요거를 설명드리면 내가 중복 고장 몇 개인 건지 확인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분포를 쫙 보여주고 각각의 패턴을 이런 식이 보이게 됐구나 해서 각각의 일별 기울기의 최대값을 구해서 최대값에서 일별 마일리지가 이만큼 이상인으로 기입된 행들은 다 마일리지 지워라 일단 그리고 분석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릴 게 여기를 선택하면
뚜두둑 돼서 분석하고 이렇게 해볼까 분석하고 이렇게 해볼까 분석하고 요거를 아까 보여드린 대로 기간을 수준을 선택하고 분포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화면이 이제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선택하게 되면 전체 대수가 나오고 이거를 어떤 분포를 전체 고장 분포를 따를 건지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나오고 이걸 분포를 가지고 와이브 분석하겠다 그러면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와이브 분석 값이 나오고요. 그럼 다시 다음 화면 넘어가서 그러면 임의 구간으로 내가 부품 선택된 구간으로 하게 되면 선택된 구간의 대수가 나오고 이거를 그 구간에 따른 기간별로 잘랐을 때 각각에 나오게 되고 그 각각에 나온 거를 분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와이브 값이 베타 값이 좀 다른 거를 확인하고 이게 유의미한지 아닌지는 엔지니어링적으로 이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뭐 임의 구간을 선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날짜를 기간을 선택하게 되고요. 기간을 선택하면 선택해서 이제 날짜 선택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대수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내가 아까 중복된 거를 선택하겠다 그러면 아까 그 일별 주행거리 분포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고장난 차는 그 기울기 값을 쓰고 고장나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중복되지 않은 차 고장이 한 번 났거나 안 났거나 하는 거는 저 기울기 분포에 내가 지금까지 판매 날짜에 역산으로 계산하게 되면 주행 일수가 나오죠. 사용 일수. 그거를 곱해서 그런 식으로 쭉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와이브 분석을 계속 이제 이터레이션 돌면서 파악을 하는 거죠. 어느 와이브를 취하는 게 맞는 건지. 결국엔 데이터 디펜던스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취사 선택은 엔지니어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이제 근거를 마련하는 게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어떤 뭐 주어진 환경이나 어떤 엔진 조건 등등을 따지고 어떤 부품의 어떤 식의 환경들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이런 와이브를 쓰는 게 맞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날짜랑 했을 때랑 마일리지랑 했을 때랑 보시면 와이브 베타 값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보통 와이브 베타 값이 1보다 크면 내구 고장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1보다 작으면 뭐 초기 고장이라고 보통 명명을 하는데 날짜로 했을 때는 1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 그냥 저희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했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JMP 자체로 엄청 기능이 뛰어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걸 또 배우고자 여기 오신 것 같고 자기만의 강력한 데이터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데이터 분석 툴이지만 이 JSL을 조금만 공부하시고 하시게 되면 본인의 아이디어를 JSL 통해서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즈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쓰게 되면 하고 이제 GI까지 기능하게 되면 가지고 내년도에는 18 버전 나오는데 거기에는 또 파이썬이 인베디드 된다는 얘기를 제가 또 들었거든요. 그러면 요 자체 안에서도 머신러닝 툴이 엄청 많은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프로에서는 뭐 엄청난 기능이 있고 그거를 다 스크리닝 해주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엄청 좋은데 거기에 이제 파이썬까지 들어가게 되면 요 JMP만 써도 웬만한 분석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악마의 수레바퀴를 이동복 책임님께서 이제 혼자도 독학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이동복 책임님의 사이클로 바꾸셔서 고통스러운 부분을 한 40%로 줄여주신 거를 저희한테 너무 훌륭하게 보여주신 것 같고요. 이렇게 독학하시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JMP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인가 싶지 않아요. 다들 뭔가 거기에 이렇게 정형화돼서 나온 소프트웨어 옵션들보다는 뭔가 추가적으로 커스터마이즈를 하시려고 그러는 노력들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굉장히 좋은 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 책임님께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저쪽에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예, LG이노텍 김창우라고 합니다. 신뢰성 관점에서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분석을 하실 때 아까 고장 모드별로 개별로 각각의 고장 모드별로 고장 분포를 분석을 하신 건지 아니면 중복 고장이라는 게 고장 모드가 틀리지만 그걸 그냥 중복 고장으로 인정해가지고 분석을 하신 건지. 네, 후자가 맞고요.
이거 다 설명을 못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 전에 제가 이미 다 분석을 합니다. 제가 이걸 다 만들었고 그 중에 저 요만큼만 오늘 설명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로우 차트에서 여기서 이미 분석을 다 합니다. 내가 어떤 모드를 할 건지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장 모드이기 때문에 내 길이 이제 내가 어느 기간을 내가 원하는 수준의 기간까지 왔는지 분포가 갔는지 전에 그냥 고장만 가지고 데이터를 플롯해 보면 그 길만 가지고 이제 고장 모드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미리 분석을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자를 건지 고장 모드가 여러 개 나오면 얘를 잘라서 이것만 분석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분석을 들어가고요.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고장을 어떻게 할 때에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정량적인 기준, 길이가 이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 이후에 하는 그렇게 분석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그 기간별로 여러 번 이렇게 잘라가지고 분석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 기간별로 잘라서 분석하실 때 의사결정되는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기간을 선택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사결정 포인트가 따로 있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는 각자의 산업에 이제 어떤 에 따라 좀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10년, 10만 마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보통 VDS 자료가 나오면 3년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잘라보는 거죠. 3년 데이터를 6개월마다 잘랐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거는 제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제가 180, 180일, 90일 한 달로 자를까? 90일로 자를까? 반년으로 자를까? 1년으로 자를까? 그때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전체로 보는 분포 봤을 때 나오는 거나 이걸 각각 세부적으로 브레이크다운해서 그거를 취약했을 때 봤을 거랑 데이터가 어떻게 다른지 다르면 각각의 분포가 어떻게 다를 경우에 왜냐하면 차는 초반에 팔면은 주행거리가 짧지만 차가 이제 주행거리가 판매된 날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행거리가 점점 길어나서 처음에는 로그 노멀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쭉 보통 이제 투믹스 로그 노멀 곡선으로 나오거든요. 처음에 많이 나오고 이제 뒤에 차들이 많이 나오고 아니면 Y 분포 각각의 분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분포를 내가 차용해 쓸 건지 아닐 건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잘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상으로 질문 딱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싸. 좀 외람된 질문이나 네. 처음 보는 고장일 때는 혹시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처음 보는 고장이요? 예. 처음 보는 고장이면 고장을 부품을 받아와야죠.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분포 분석을 하는 거는 고장이 여러 번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 어떻게 이제 긴급성으로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고장이 나온 경우는 DB 파야죠. 일단 뭐 어떻게 고장 났는지 보고 뭐 부러진 거면 뭐 SM이나 이런 거 SEM 같은 거 봐가지고 파단면도 보고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럼 이게 피로인지 한 방에 깨진 건지 피로인지 확인해 보고 한 방에 깨진 거면 어디서 외련이 왔는지 한번 보고 그런 조건이 뭐 보고 그 차가 어디에서 운전했는지 데이터 다 취득해가지고 주행 패턴 싹 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좀 내구 개발에 좀 치중이 돼 있기 때문에 내구 개발의 목표는 내가 여기서 시험을 해서 오케이가 났는데 그게 필드 가서 안 깨져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시험을 했는데 안 깨진 거를 입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실내성 공학 쪽에 툴을 써서 정량적으로 내가 시험을 패스하면 이 정도 마일리지 보장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해주신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발표해주신 이동복 책임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